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한동안 노량진에서 강사 생활을 좀 할 때 공부법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공부법을 수험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공부법을 통하여 합격한 수험생들로부터 감사 인사도 듣고 원래 본업인 법학 강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했는데 본격적인 법학 강의 자체는 접었지만 이 공부법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하는 영상이죠. 아주 개괄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학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문적인 공부는 전문가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전문직 시험이라는 것은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 학문과는 달리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전문직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쟁점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라는 거죠. 전문직도 종류가 많아요. 변호사부터 해서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그런데 이 전문직이라는 게 옛날처럼 확실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전문직이 된다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만큼 전문직 수험생들한테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이 시험 공부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회의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시험 공부를 할지 충분한 연구, 조사, 서칭 등을 통해서 마음을 확고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애초에 이런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전문직 서열 이런 거 매기는 영상, 세무사 됐더니 별 볼 일 없더라, 변호사 됐더니 요즘 변호사 깡통 찬다더라, 이런 영상을 보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 누구도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내 취향, 내 목표, 그리고 내 능력을 신중하게 신중하게 고민한 뒤 어떤 시험을 보겠다고 목표를 확실히 세우면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 생각하는 것은 시험 합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전문 자격사가 예전보다 지금 못하다 하더라도 또 나은 점도 있고 예전보다 시세가 떨어졌어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충분한 원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저는 변호사가 된 것을 후회하느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전체의 시세가 떨어진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변호사로서의 업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격이 어떠냐 저쩌냐 하는 것은 시험 공부 전에는 신중히 고민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분명하나 한번 공부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런 건 보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을 누리라 라는 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볼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겠어요? 6시간? 이런 식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마음 잡고 공부해보니까 최대 6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해서 내 공부 시간을 6시간으로 잡아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목표를 한번 달성하기 어려우면 자꾸 회의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라면 하루 4시간 정도 목표를 잡아놓고 그 4시간을 달성했을 때 오늘은 힘이 좀 남으니까 더 할까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건 결국 전체 수험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최대 100페이지 볼 수 있다면 100페이지를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70페이지, 80페이지 정도로 목표로 잡고 이것을 달성하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남았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목표를 세우면 유튜브 같은 데서 전문직끼리 비교하는 거 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목표가 아니면 내 인생 박살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신중하게 고민해서 세무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세무사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하되 내가 세무사가 안 되면 인생을 살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매몰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수능 공부도 아닌 이 수험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이 잡힙니다. 오늘 전문직 공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전문직 시험이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 두 개를 두고 있는데 객관식 시험 공부와 주관식 공부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 공부는
대체로 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에 익숙해지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나 주관식 시험 공부는 남의 답안지를 통째로 외워가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답안지를 채워나간다라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자격증 시험마다 다르긴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식 시험 공부와 주관식 시험 공부의 시험 공부하는 방식은 아무리 내가 하나의 자격증을 공부할 때라 하더라도 서로 달라져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문직 시험 공부 중 가장 중요한 큰 틀만 한번 살펴봤어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전문직 시험 공부, 구체적으로 시험 공부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목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조기현 변호사의 전문직 시험 공부에 관련된 대괄이었습니다.